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화가 되는 걸까요? 예, 오늘은 사무실 임대 잘하는 방법을 임대인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조금 전에 임대인 한 분 만나 뵙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임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제가 솔루션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 구독자분께도 한번 설명드려 보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 요즘에 손님들이 만나면은 강남에 공실 많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고 한데 정말 그 사무실과 상가 임대가 그 매물이 많아졌나요? 맞아요. 사무실 상가 임대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23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상 공실이 장기간 가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23년 후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고 24년, 25년도 들어오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특히 문제가 공실이 장기화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매물 금액대가 높은 것들, 예를 들면 1층 대형 상가라던가 아니면 통임대 건물 같은 곳들의 공실이 많아졌고 공실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임대가 되는 곳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임대가 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통임대가 요즘 보면 신축 경우에 준공 후 반년 정도에 계약이 되는데 빨리 되는 곳들은 준공 후 한두 달 안에 계약되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한 곳은 준공된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계약 안 된 곳들도 있어요. 첫 입주 한 번도 안 하고 공실로 2년 동안 비워놓는 그런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임대가 되는 건물과 안 되는 건물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면들과 많은 건물주들을 만나보면서 분석해본 결과 요즘 같은 시기에 임대 잘 되는 건물주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대인이 현 상황을 잘 알고 임차인의 조건을 수용하고 맞춰주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공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본인들이 다 알아요. 공실 많죠. 그리고 이거 가격 협의되는 거 아니에요? 렌트프리 두세 달은 기본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라는 등의 정보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 특히 오랫동안 임대해보셨던 연배가 높으신 건물주들께서는 건물주가 갑인데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임대료도 조정하지 않고 렌트프리도 절대 주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비슷한 건물에 렌트프리 두세 달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월세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협의해 주는 것도 있는데 굳이 그 건물을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결론 내렸던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유도리 있게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그 임차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나 임대인이 갑이었지 요즘은 임차인이 명백한 갑인 시장입니다. 특히 매물 금액대가 높아지는 통임대 그리고 대형 상가, 대형 사무실 등은 임차 손님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갑인 거고 가능하면 갑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줘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임차인 입장에서 유도리 있게 해주면은 건물주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임대 같은 경우 평균 공실이 6개월이고 심한 곳은 1년, 2년씩 가요. 그러면은 렌트프리 두세 달 주고 월세 1, 200 낮춰주는 게 공실 반년, 1년씩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 주고 나서 꼭 임차인이 평생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뒤에 만기 퇴실하게 될 수 있는데 그때 돼서 월세 올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고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손해인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건물주께서 이렇게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임대를 해주는 사례들도 많나요?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실패 사례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는 한 건물주께서 건물 매우 좋은 곳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이상 그 건물을 중개해 왔고 건물 가격도 통임되다 보니까 높은 편이고요. 임차사를 찾기 힘들었는데 작년에 정말 딱 맞는 임차사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손님도 간절히 오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건물주도 손님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고 조건 협의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협상이 결렬됐던 이유가 간판 문제였어요. 임대인은 건물에 자기 회사명의 간판을 달고 있었고 임차인은 그것 떼고 자기 간판 달 수 있게 해달라, 본인 건물인 것처럼 쓸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조건이었는데 임대인은 그걸 절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고 임대인은 아직도 건물 공실인 채로 1년째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임대인께서 고민하시고 저한테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가끔 전화 오면 말씀하세요. 그때 그 임차인 잡았었어야 했는데 그때 결단력이 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제가 통임대를 많이 하니까 통임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천장 마감이랑 냉난방기 공사도 안 된 곳이 있었고 임대인은 아예 공사해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처음 조건에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공사비 지원해주는 겸해서 마감과 냉난방기를 달아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임대인은 대신 조건이 대신 렌트프리는 주기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당연히 요구를 했겠죠. 렌트프리 두세 달은 기본 아니냐, 그리고 냉난방기는 임대인이 달아주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거 달아놓으면 다음 임차인 들어올 때 또 쓰는 건데
라는 조건으로 꼭 달아달라, 렌트프리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끝내는 그 조건을 만들어 드렸어요. 임대인도 임차인 구하기 힘든 거 알고, 그리고 그 조건이 많이 과하지 않은 것 알고, 무엇보다 비워놓으면 반년 이상 공실인데 2, 3개월 렌트프리 주는 게 더 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냉난방기 다 달아주고 렌트프리 3개월 받으면서 계약을 훈훈하게 잘 마무리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포인트는 뭐냐면, 임차인이 요구사항을 뭐야 임차인 왜 이래가 아니라, 그래 임차인 요구하는 거면 들어줘야겠다, 공실 나는 것보다 낫지 라는 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까지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공실을 줄이려면은 임대인이 융통성이 올라가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임대인분께서 이제는 임대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임대 전략 자체가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고 임차인이 갑인 시장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임대인으로서 값질만 할 게 아니라 임차인이 요구하는 것들 요구해주며 서로가 원하는 것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임차인 만나실 수 있고, 그리고 힘들게 찾아온 임차인 놓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 잘 찾고 좋은 계약 만드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 마지막 준비된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컨텐츠 만들어 주셨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정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